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배웠는데 이름이 여기에 time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도 또 무엇인지 차이점은 DFT와 차이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DTFT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from DFT to DTFT인데 그 차이가 뭔지를 일단 설명과 이 그림을 보고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DTFT는 그 퓨리에 트랜스폼인데 보시면 차이점이 여전히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을 다루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DTFT랑 DTFT랑 그런데 우리가 DFT에서는 finite length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periodic한 거였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길이가 infinite한 거죠. 길이가 infinite한 디스크릿을 다루기 이거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DFT는 finite한 length고 DTFT는 infinite length를 discrete 둘 다 discrete한 시그널을 관련된 퓨리에 트랜스폼이다로 일단 뭐 그런 그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인피니트 하면 뭐 이렇게 손으로 푸는 거에 이론이나 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피니트 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컨셉추얼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매틀랩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를 벡터로 표현을 할 텐데 인피니트한 길이 그러니까 길이니까 벡터의 길이가 인피니트 하거나 아주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연산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왜 제가 제목을 DFT에서 DTFT라고 했냐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DFT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finite 하니까 finite 한 것은 periodic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면 되니까 같다는 의미는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같은 이야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여기서 이 n을 아주 키우면 그것이,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피리어드가 아주 길면 됐죠? 그러니까 이 infinite length는 DFT의 n이 아주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됐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K는 뭐 0, 1, 2 이렇게 또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n인데 K에서 이게 뭐 n-1까지 갈 거니까 뭐 0부터 간다고 하면 K가 결국은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 K죠. 오메가 K는 그런데 n이 커지고 그러면 그 오메가의 하나의 레졸루션이 2파이 n이 되고 여기 이제 k가 있는 거니까 한 칸의 레졸루션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간격이 결국은 이 오메가 k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는 뭐 0에서 뭐 2파이 또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 n에 상관없이. 하지만 그 오메가 k의 그 한 칸이 의미하는 그 간격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n을 키우면. 그럼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마이너스 16에서 16까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n을 그러니까 32가 있으니까 n을 키우면 어떻게 키울 거냐면 이렇게 제로 패딩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피리아딕하게 보면 여기가 하나 이거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주기가 32냐 64냐 주기가 점점 커질수록 여기가 있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쭉 가서 이만큼인데 여기가 또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걸 의미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자꾸 커져서 이제 n이
무한대까지 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피리아딕한 거에서 인피니트 랭스로 개념적으로는 확장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확장을 해서 그때의 discrete Fourier transform 또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어떻게 그 frequency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로 패딩을 하는 거죠. 타임에서 제로 패딩의 효과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죠. 지금 이 그림은 같아 보이지만 지금 여기는 보면 15, 30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칸의 레졸루션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림을 저희가 스케일 이 n에 대한 것들을 그 레졸루션을 지금 간격을 조절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DFT에서 centered 한번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n이나 k를 0에서 n-1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n 또는 k를 마이너스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직관과도 또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저주파이고 이쪽도 저주파죠. 중간이 고주파인데 그것을 시프트를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피리아딕 이걸 n으로 했을 때는 그 시프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걸 centered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랬을 때 계산을 하는 게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서메이션은 한 피리어드에서만 하면 되니까. 왜냐면 그렇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이 부분 인덱스가 조심하면 된다. 나머지는 같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unnormalized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면 take p to the limit인 거죠. 그러니까 n을 이런 x가 들어가고 discrete한 거에서 그리고 DFT를 한 거죠. 지금 여기는 DFT를 해서 그것의 K의 frequency의 response 또는 그 response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시기. 그리고 지금 K는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n을 키우겠습니다. n을 키우는데 제로 패딩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우는 거니까 정보가 더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동일한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 타임에서는 제로 패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 팩트는 우리가 n을 아무리 키워도 그 DFT 사이언스의 인터벌 프리퀀시는 여전히 이렇다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k는 전 슬라이드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이건 지금 k만의 그 디스크리트한 거죠. 디스크리트한 게 n개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를 그 유니폼하게 등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n을 키우면 그 오메가의 간격이 뭐 델타 오메가라고 할까요? 이거의 간격이 줄어들지만 이 오메가 k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디스크리트한 시그널 뭐 0, 1 이렇게 인덱스가 가고 뭐 이런 값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x of n은 프리퀀시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뭐 여기 이 범위 상에서의 주파수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보면 가장 빠른 주파수가 여기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이거보다 더 빠를 수가 없습니다. 부호가 바뀌는. 그러려면 원에서 여기에 있다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만큼 앵글러 빌라시티로 도는 거 이거 더 많이 가면 이거보다 파이가 더 커지면 여기 와서 예를 들어 여기면 그것은
그것은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 이 방향의 파이보다 작은 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앵글러 벨로시티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앵글러 벨로시티의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디스크릿한 세상이고 인덱스가 1, 2, 3 이렇게 가는 인덱스가 1, 2, 3으로 변화하는 디스크릿한 시그널에서의 프리퀀시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또는 0에서 2파이 그건 같은 거죠. 그 사이만 가질 수 있고 그 2파이 사이의 간격은 레졸루션이겠죠. 그것은 n이 그러니까 그 시그널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 간격은 더 촘촘해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여기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기서 타임, 여기는 프리퀀시.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기억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그 4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인포메이션의 양은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32개의 n이 32, 그러니까 여기 값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n을 키우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한 거예요. 제로 패딩이니까 그냥 0을 넣은 거니까 0이 더 있다는 건 아무런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신호인데 단 n을 키웠을 뿐입니다. 그러면 DFT를 하면 DFT에 여기서 요 한 칸의 간격이 뭐 어떻게 되죠? 그 오메가 K가 2파이 n의 K였으니까 요 한 칸의 간격이 2파이 n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K고 그렇죠? 그래서 K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6에서 플러스 16 또는 15까지 그리고 지금 보면 K가 여기는 이제 64 n이 128 이렇게 더 커지면서 그 간격이 지금 점점 더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이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플러스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지금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스케일링을 조절해서 제가 같은 그림처럼 플러스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뭐냐? 간격만 좁아진 거예요. 간격만. 이 엔벨롭에 대한 정보는 n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n을 지금 여기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좀 그 차이를 봐야 될 것은 여기의 간격, 여기의 간격들이 다르죠 지금.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K로 쓰지 않고 어차피 이걸 이렇게 오메가 K의 값으로 쓰면 여기가 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입니다. 전부 다. 됐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인데 개수에 따라서 듬성듬성하게 뭐 이런 엔블럽이 있는 거에서 샘플링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 차이입니다. 이걸 꼭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DFT에서 DTFT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어떠한 어쌔을 하는 n을 키우는 거죠. 제로 패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메이션이 결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면 n이 커지면 또는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DFT가 지금 보면 Continuous Function Frequency Variable 오메가가 된다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n이 커지면서 이 부분이
여기를 보면 2파이 n의 k인데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사실은 요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k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을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k가 지금 뭐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의 값은 이 범위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카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메가 K가 마이너스 2파이 n에 뭐 이렇게 쓰겠죠. 2파이 n에 뭐 이렇게 쓰겠죠. 이것이 뭐 이런 뭐 크게 뭐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개 더 포함시키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차이점이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에서 컨티뉴스한 프리퀀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DFT든 DTFT든 상관없이 모든 프리퀀시 레인지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DFT에서 DTFT로 가면 오메가가 디스크리트한 데서 연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메가가 연속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연속이 되어야겠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리퀀시에서 봤을 때 연속이면 DTFT를 한 겁니다. 프리퀀시 레인지에서. 그러나 DTFT랑 DFT랑 둘 다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라디안으로 봤을 때, 앵귤러 벨라시티로 봤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럼 기존에는 오메가 K였는데 이제 오메가 K가 아니라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썼었죠. 디스크리트하니까. 프리퀀시에서 디스크리트 했지만 연속이니까 이것을 오메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 식이 의미하는 것은 xn과 뭐 예를 들어서 x와 y의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쓴다고, 이게 정인 거죠. 여기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또는 허미시안과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xn과 의 j 오메가 n입니다. 마이너스가 없는 것을 플러스인 것을,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 이것과 이것의 시밀러리티가 그 프리퀀시에서의 오메가 프리퀀시에서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컴포넌트가 됐죠? 이것의 물리적 의미는 프리퀀시가 오메가로 있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죠. 여기에 x of n에 이것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하는 건데, 인터프리티브하게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프리퀀시 오메가에서 길이가 무한대인 이것과 길이가 무한대인 이것의 시밀러리티를 메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오메가 n으로 이 부분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디스크리트한 오메가 k에서 오메가로 또는 k에서 오메가로 바뀐다. DFT에서 DTFT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TFT에서 인버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죠. 프리퀀시에서의 리스폰스가 주어져 있을 때 타임의 x of n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면, 여기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DFT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n을 무한대로 갈 거니까 요 식을 좀 다르게 정리를 좀 하면,
xk에 j에 2파이 n kn이고 여기를 n분의 1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을 요것을 델타 오메가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d 오메가가 되는 거죠. n이 커지면, n이 커지면서. 그리고 이제 따져야 될 것이 2파이 n의 k가 오메가 k인데 이것이 결국은 커지면서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j 오메가 n 그리고 x k는 그대로이고, 지금 n분의 1이 이제 여기서 보면 n분의 1 있고 델타 오메가 2파이로 나눠지겠죠. 이것은 더 가면 d 오메가 2파이니까 여기가 d 오메가 2파이, 그리고 서메이션이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바뀌는 거가 되고, 여기를 보면 이제 2파이가 앞으로 나오고 이 부분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DTFT의 인버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신테시스를 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모든 오메가, 여기서 이제 오메가는 컨티뉴어스합니다. 단 그 범위는 레인지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베이시스가 j 오메가 n이고, 오메가 연속이니까 무한히 많은 거죠. 베이시스가 무한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뭐 노멀라이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2파이는 2파이는 그래서 우리가 사뉴소이달 이 시그널, 그런 다음에 요것으로 웨이트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함으로써 원래 타임에서의 시그널 x를 x of n을 빌드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이거예요. DTFT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것 아시겠죠? 지금 보면 이제는 그 우리가 기존에 SKN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오메가 n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이너 프로덕트가 돼서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원래 신호를 다시 인버스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범위를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서만 프리퀀시가 존재한다.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타임에서의 신호가 디스크릿할 경우에, 디스크릿 한다는 게 이게 디스크릿 할 뿐만 아니라 간격이 0, 1, 2 지금 간격이 0, 1, 2, 3 이렇게 인덱스가 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